에어컨이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아쉬운 대로 조금 문 열고 수업하고 있어. 간접바람이라도 좀 들어오게끔 하려고. 뭐 심하게 덥진 않지 아직까지. 버틸만 하지. 봅시다. 역함수 가볼게. 역함수. 그래서 살짝 뭐 개념만 얘기하면은 우리 여기라고 하는 건 알잖아. 뒤집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요거 배웠지? 막 X에서 이로 Y로 대응되는 요 F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A, B, C가 있고 1, 2, 3, 4 있을 때 요런 대응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치?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복수국이야. 나한테 화살을 던지네. 걔한테 되갚아 주는 거지. 그치? 얘가 이제 화살을 맞았던 애가 이제 쏘는 입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입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 F의 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냥 F의 역함수 이렇게 읽으면 돼. F 인버스 뭐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F 역함수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럼 봐. 이 역함수 관계 이쪽에서 1로 대응되는 구조야. 그러면 요 1이라고 하는 애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어디로? A에 대응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거는 역함수 대응 관계에 의해서 B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애 C로 대응이 되지?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우리 연결되는 고리를 보잖아? A하고 1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하고 얘하고 실제로는 봐. 이 A라는 애는 F라는 함수를 만나서 1에 대응이 되지? 그렇지? 얘랑 실제로 대응 관계가 같은 거지. 1하고 A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응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혹은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가 잘 돼야지. 얘는 대응 관계가 같은 대응 관계잖아. 1하고 A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역함수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 X하고 Y를 뒤바꾸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는 그래프에 있어서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와 같냐면 Y는 X 대칭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이동해서 Y는 X 대칭 기억나니? Y는 X 대칭을 하면은 어떻게 했지? X 대신 Y 집어넣고 Y 대신 X 집어넣었잖아. 쉽게 얘기하면 X, Y를 뒤바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Y는 X 대칭 시킨 걸 바로 역함수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치?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역함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중요하거든. 그치? 그럼 역함수는 아무 때나 성립이 되는 게 아니야. 역함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중요한데, 역함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 조건은 뭐냐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 그치? 기존함수. 그러니까 요 기존함수 F가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는 문제가 발생해. 봐봐. 이런 경우 봅시다. 얘 1대1 함수지 얘들아. F라는 함수는 지금 1대1 함수잖아.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까지는 안 되고 있지. 그렇지 않니? 지금 공역은 1, 2, 3, 4인데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가 1, 2, 3이잖아. 지금 얘는 공역과 치역이 다른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이기는 한데 1대1 대응까지는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역함수라고 하는 건 이쪽 방향이지. 이제는 얘가 뭐가 되는 거니? 화살을 쏘는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니? 함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어? 모두 쏘고 한 발씩. 기억나? 그럼 얘가 이제 화살을 쏘는 입장이 되는 건데 모두 쏴야 돼. 모두 쏴야 되는데 안 쏘고 있잖아 얘가. 이 역함수 관계에 있어서는 얘가 화살을 안 던지고 있지. 맞니? 그러니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기존 함수 F가 그치?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 4가 화살을 안 던지고 있잖아. 그치?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쏘고 한 발씩. 기억나지? 그래서 조건이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역함수 문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유형 20번 유형 20번이 아니라 앞에 역함수 유형 17번 갑시다. 그러니까 1061번 이런 걸 봤을 때 1061번 우리 역함수 개념 공부했고, fx가 ax 플러스 b거든. 그럴 때 이거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뭐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지. 역함수에 마이너스 2 넣었더니 얼마 나왔다? 1 나왔다. 2이거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니? 요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원래 함수 f에다가는 누구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얘를.
두 번째 봐봐. 역함수에다가 지금 10을 집어넣었어. 3이 나왔어. 마3이 나왔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 함수에다가는 누구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10 나온다. 이 얘기지. 그치?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요거를 열림만 해주시면 답 나오겠지? 1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란 얘기고 마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야. 얘가 10이 나왔다. 빼면 4a 마이너스 12. a는 마3. 얘가 마3이면 b는 1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a, b를 구한다. 뭐 어렵지 않잖아. 지금은 제곱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10. 정답은 10. 그 다음에 유형 18번 갑시다. 봐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제목돼 있지. 동의어. 100% 동의어야. 뭐야? 1대1 대응. 그래서 내신에서 여기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1대1 대응에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모든 시험에 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 항상. 똑같아. 우리가 역함수 요거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1대1 대응에서 나왔던 문제 그대로 똑같이 또 있어. 그렇지 않니? 복습 한번 해볼게. 1072번으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1대1 대응 문제야. 그러면 지금 봅시다. 두 집합 x. x에서 y로 함수니까 정의역이 요놈이야. 얘가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역이 y는 a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x에서 y로의 함수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fx 보시면 요거 표준합시다.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 될 거고 요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x 마일의 제곱 플러스 7.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면서 대칭축 얼마니? 1이잖아. 요러한 함수지. 위로 볼록이면서 현재 지금 대칭축이 x 이퀄 1인 상태야. 그렇지? 그러면 그 중에서 모든 실수가 아니라 지금 정의역, 즉 x의 범위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왼쪽으로 갈 건데 a 위치가 우선은 이런 데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지. a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일 건데 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조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 1대1 함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잖아. 1대1 함수는 뭐라고 그랬지? 단조롭게 쭉 올라가거나 단조롭게 쭉 내려가는 구조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a의 위치는 1차적으로 1대1 함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는 1을 중심으로 우선 왼쪽에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 A가 존재를 해야 되겠지. 그치? 이 경우는 안 된다 이랬어. 그럼 A가 여기라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야. A보다 작은 쪽이니까. 빗금친 부분 요 부분인데, 그치? 이번에는 두 번째 요건 충족해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공역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거든. 얘가 공역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럼 치역만 조사하면 되는데, 치역은 뭐라고 그랬지? 그림자 떠올리면 되지. 그림자. 그럼 여기 어딘가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그림자를 생각합시다. Y축의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실제로 선택을 받은 Y값들은 여기서부터 그림자가 생기잖아. 여기서부터 해가 쭉 아래쪽으로 생기지. 요게 치역 아니야? 치역이 얘랑 똑같아야 돼. 공역과 같아야 되니까 요 지점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요 지점이.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찍으면 A 좌표, 그치? X가 A일 때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A, 3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A 집어넣어볼게. 원식에 넣어볼까? 그렇지. A를 집어넣으시면 공역과 치역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2A에 플러스 6이지.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인데 얘가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에 빼기 3 여기 될 것이고 A 마3에다가 A 플러스 1이지. A 값 두 개 나오지. 마이너스 1하고 3 나오는데 1보다 작아야 돼. 얘 버려주시면 돼. A 값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1대1 대응에서 걸리든 여기서 걸리든 둘 중에 한 번은 나와. 그치? 똑같은 문제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 존재 조건 동의어가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만으로 부족해. 이런 경우, 그치? 화살 안 던지고 있잖아. 그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대1 함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어. 1대1 대응까지 돼야 돼. 그럼 두 번째 가볼게, 이제. 실제로 역함수 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 구하는 거는
오히려 여기에서보다도 나중에 우리가 다다음 시간, 맨 마지막 시간에 무리함수를 배우잖아. 무리함수를 배우면 거기서의 역함수 구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거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역함수 실제로 구하는 방법? 뭐 단계를 굳이 적자면 이렇게 돼. 1단계는 뭐냐면 x에 대해 정리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좌변에 x만 남기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정리한다는 얘기야. 1단계.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x, y를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조금 신경을 쓰는 건데 정역과 치역을 조금 신경 써야 되지.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 이거는 나중에 있다 우리가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지금 요 단어에서는 정역이 딱히 문제가 되는 게 없단 말이야. 봐봐.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제로 x, y 뒤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해볼게. 1073번 이런 거 봅시다. 역함수 실제로 구해봐라 이거야. 1073번. fx 대신에 y로 적어볼게. y는 2x 더하기 4지. 이거의 역함수 구하래. 역함수 구하래. 그렇지. 그럼 1단계는 x에 대해 정리한다고. 얘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x는 2분의 1의 y 될 거고 빼기 2가 되겠지. 넘어간 다음에 2로 나누면. 그치? x에 관해 식을 정리했지? 두 번째는 x, y 뒤바꿔주시면 돼. x, y 뒤바꿔주시면 y는 2분의 1 x 빼기 2가 돼. 그치? 얘는 근데 딱히 문제가 안 돼. 세 번째 정의역하고 치역이. 우리 얘들아, 아무 얘기, 지금 문제가 없을 때에는 여기서 정역은 뭐가 되는 거니?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는데,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적을 때, 얘들아, 함수를 적을 때 치역은 적는 거니 안 적는 거니? 치역은 적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떠올려볼게. y는 이런 거 봅시다. 이거야. 내가 이러한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함수잖아. 그 중에서 내가 x가 1보다 큰 부분만 관심 있어.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적어야 될 거는 괄호 열고 x는 1보다 크다. 정역만 적는 거야. 함수에는. 여기서 치역을 적는 건 아니라고. 치역이 지금 뭐냐면 3보다 작거나 같잖아. 여기다가 이걸 적는 사람이 있어. 치역은 원래 적는 게 아니야?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함수는 만약에 제한 범위가 있어. 그러면 x의 범위만 적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y 범위는 그 x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약속이 돼 있어? 치역은 적는 게 아니야. 이게 나중에 여기서 이게 내신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꼭 되게 실수를 많이 해. 나중에 다음 주에 무리함수 가면서 볼게. 왜냐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뭐가 나오냐면은 2차 함수가 나오는데 2차 함수에 뭘 반드시 적어줘야 돼? 정역을 반드시 적어야 되거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그지?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하고 둘이 서로가 역함수 되는 관계가 있어. 그래서 답을 적을 때 좀 잘 적어야 되는데 여기를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기말에서 얘밖에 안 나와. 이 3번에 문제가 되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0번 갑시다. 얘들아 1079번 1079번 볼게. 1079번 한번 해볼래? 얘가 수능에도 나왔고 몇 군데 나왔어? 얘가 내신에 아주 단골 문제야. 1079번.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해봐. 이게 의외로 잘한데.
답 나오니? 간단하게 나와야 돼. 봐봐. 같이 볼게 이거. 지금 문제 뭐라고 돼 있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대. 그러면 gx는 뭐니? 이렇게 이거지.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대.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뭐야? 요놈의 역함수, 이놈의 역함수를 요 g로 표현해봐라. 이 얘기야. 그럼 봐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f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b가 나왔어. 얘랑 필요충분 조건, 즉 100%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니? 역함수에다가는 누구 집어넣으면? b 집어넣으면 a 나온다. 그치? 생활화해야 돼, 얘를. 그러면 지금 봅시다. 얘랑 같은 의미 적어볼게. f에다가 얘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y가 나왔어. 그럼 거꾸로 역함수에다가는 y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같은 의미인 거 되겠니, 우선? 그게 출발점이지. 맞잖아. 그럼 다음에 역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xy 뒤바꾸면 돼. 우선 얘를 x에 정리해볼까? 여기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넘어간 다음에 이거에다가 3으로 나누는 거. 역함수 x에 정리했고 xy 뒤바꾸면 되잖아. y는 뭐가 된다? 3분의 요게 바로 역함수가 되겠지. 답이 나왔잖아. 얘가 gx니까 gx로 갈아 끼워주시면 되지. 3분의 gx 빼기 4. 요게 정답 되겠어? 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내신에 상당히 잘 나와 얘가. 다시 한번. 지금 문제가 뭐야? gx를 역함수라고 할 때 얘를 gx로 표현해봐라. 이거의 역함수를. 그럼 우선 얘랑 같은 표현. 왜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로 표현하려면 그렇지? 이 역함수 기호가 등장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우선 요 표현이 돼야지. 일로 넘어가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우선. 요거에 의해서. 되니? 이게 문제 없지. 얘랑 같은 표현이야. 그런 다음에 우리 역함수 어떻게 구했어? 1단계 x에 대해 정리하시고 x를 뒤바꿔주면 되잖아. 얘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내신용 문제야. 내신용 문제인데 상당히 많이 나와 얘가.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 넘어가볼게. 얘들아 요거 왔다 갔다 잘 돼야 돼. 역함수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이야. 얘랑 같은 편인 거. 두 번째 갑시다. 합성함수와 역함수. 여기 몇 개 성질 있어. 요거 오늘 좀 또 암기하셔야 되고. 거기 유형 20번 관련해가지고. 먼저 우선 역함수 있지? 어떤 역함수는 요거잖아. 이거에 다시 역함수는 뭐 일종의 이중부정이지? 그렇지?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겠어? 그냥 원래 함수겠지.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F 합성 G야. 이거의 역함수야. 합성함수의 역함수. 그렇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드모르간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얘가 근데 분배가 되래.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자리 바꿈이 된다는 거지.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지. 자리 바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이게 분배가 되는 효과는 자리가 바뀐다 이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이지.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요거 2번. 테스트하는 게 거의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에 관한 문제지. 우선은 유형 20번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 1080번 봅시다. 1080번 보시면 fx 나와 있고 x 빼기 10 그다음 gx 2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문제가 f 역함수 안에 g에 1 들어가 있네. 그럼 g의 1부터 구해볼게. g의 1 얼마니?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이지? g의 1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다시 적으면 요거의 1이야. 이거 구하란 얘기고, 여기서 이거를 역함수 구하고 있으면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지. 굳이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실제로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경우는 어차피 기말범위잖아. 기말범위에서는 거의 뭐 요거밖에 없어. 무리함수 쪽에서 나오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이거 어떻게 푼다? 얘를 모르니까 K로 잡아. 그런 다음에 얘랑 같은 의미가 뭐라고? 얘랑 같은 의미가 FK가 1이니까 여기서 K값 구해주시면 되잖아. 그치?
여기다 K 집어넣으시면 되지. 그럼 K 빼기 10이 1인 거니까 K는 11, 답을 이렇게 내두시면 되지. 그래서 거기 유형들은 가볍게 해보시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역함수의 성질에 관한 게 21번, 유형 21번 쪽 1086번 볼 거야. 1086번.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fx, 얘 ax 더하기 b, gx는 x 더하기 1. 그럴 때 이거 봅시다. f 합성, 그 다음에 g 합성 f, 이거에 다시 역함수의 유놈이지. 이거에다가 1. 얘가 마사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지. 그럼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얘잖아. 얘부터 해결해 볼게. 그럼 여기서 요거 쓸 거지 우리가? 그치? 분배할 건데 중요한 거는 위치 바꿈이야. 얘가 요렇게 되지,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될 것이고, 요렇게 되는 거. 되니? 분배가 되대. 자리 바꿈. 요거의 1이야. 내가 중요한 걸 안 적었네. 오케이, 내가 3번 미안해. F하고 그치? 이걸 합성하잖아. F하고 역함수를 합성하잖아. 얘는 예외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이 돼. 교환법칙이. 그치? 이거하고 요게 성립이 되고, 얘는 뭐가 되냐면 항등함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여기가 A가 있어. A가 B에 대응되는 구조 봅시다. 요거를 우리가 F라고 하지. A가 B에 대응된다고 해볼게. 얘가 뭐니? 역함수지. 그럼 내가 뭐부터 할 거냐면은 요거 한번 해볼게. 이거에 A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역함수 안에 FA가 들어간 거지. 그럼 FA는 B잖아. 얘는 B지. 그러면 역함수 관계에서 B가 누구에 대응돼? A로 대응이 되잖아. 그러니까 최초로 들어가는 거는 A였는데, 맨 마지막 결과가 뭐야? A지.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 우리가? 항등함수, 거울. 기억나지? 항등함수를 보통 I라고 쓰거든? 항등함수야. 그치? 1 들어가면 1 나올 거니까 걔는 하나마나 한 작업이지. 그러니까 얘는 마치 약분하듯이 그냥 없애면 돼. 얘는 하나마나 한 작업이란 얘기야. 1 들어가면 1 나올 거고 2 들어가면 2 나올 거니까 굳이 뭘 해. 그렇지? 그러니까 F하고 역함수는 그냥 뭐 마치 약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하나마나 한 작업이다. 날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를 합성하면 I, 즉 항등함수가 나온다. 우리 실제로 해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작업. 마치 약분하듯이 없애. 그럼 얘밖에 안 남은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묻는 건 이거지. 요거를 묻는 거지. 얘가 마사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지. 그러면 F1 봅시다. F 봐봐. 그럼 봐. 얘는 다시 한번 적어볼까, 얘? 다시 한번 적어볼게. 그럼 얘랑 같은 표현 보니? 얘랑 같은 표현은 G에다가는 누구 집어넣으면? 마사 집어넣으면 F1이 나온다. 이 얘기 아니야? 얘랑 그냥 같은 표현 되니? 얘를 하나로 보시면 요거 왔다 갔다 잘 돼야 되지. 그러면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A 더하기 B가 될 거고, G의 마이너스 4는 여기다 마사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란 얘기지. 이렇게. 지금 답이 나왔지? 마3 이렇게. 됐어. 그래서 거기 유제들을 연습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22번은 뭐 그 이번에는 문제인데 그래도 하나는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만 해볼까? 1092번. 이 y콜 x의 역할이 뭘까? 항상 이 문제는 여기 나와 있거든. y콜 x의 역할은 뭐냐면, 이 선상에 있는 애들은 x좌표하고 y좌표 같은 거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보조선이지, 일종의.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요렇게 돼 있어, 지금. 여기가 2야.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가 C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옆에다가 y 콜 x 역할이 그거라고 했지. 여기가 a면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 b면 여기가 거리가 b가 됐고, 여기가 c면 여기가 c, 여기 d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적어놓고 지금 문제에는 f 합성 f 이거의 역함수의 c야. 그럼 얘는 분배가 될 거잖아. 얘는 똑같은 f니까 어차피 이게 되겠지. 이거의 c를 의미하는 건데, 요거부터 해볼게. 알맹이부터 해결합시다. 그러면 요거 값부터 해결합시다.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 없지. 그러면 얘는 이거의 값을 k라고 잡으면 어떤 fk가 c란 얘기잖아. 얘를 k로 잡으면 함수 값이 c가 나온 거, 뭘 대입했을 때 c가 나오니? y값이 c가 되는 건 얘잖아. y값이 여기 c잖아. y값이 c가 나오는 건 누굴 대입했을 때? d지. d를 넣었을 때 c가 나오잖아. 돼? 그러니까 k는 뭐가 되는 거 우선? d. 맞아? k는 d야.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뭘 의미한다? 얘가 k가 d니까 이걸 다시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의 값을 또 몰라. 이거의 값을 뭐 p라고 잡아. 그럼 얘는 원래 함수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p를 집어넣으면 d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뭘 넣었을 때 d가 나오느냐를 찾으면 되잖아. 함수 값이 d가 나오는 거 누구니? 2지 2. 그러니까 정답 얼마? 2. 이렇게. 그래서 읽어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거. 그 다음에 유형 23번 갑시다. 이제 거의 역함수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내시는 면적이 참 많이 나오죠. 1100번 요거 한번 해볼 건데, 봐봐.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의미가 y는 x 대칭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요거에 관한 거야. 뭐에 관한 거냐면, y는 fx 얘하고 역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이거에 만약에 교점을 찾고 싶어. 그치? 교점. 그럼 우리가 뭐 하나 예를 들까? y는 x제곱 생각해봐. y는 x제곱을 그리면 0보다 큰 부분만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게 y는 x제곱인데, 이거 역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함수는 우리가 y는 x에 대해 대칭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y는 x 대칭을 시키면 양수인 부분만 그리면 역함수는 이런 그림이 나와. 그렇지 않니? 이게 바로 요거의 역함수가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흰색하고 이 보라색의 교점을 관찰을 해보면 걔는 당연히 누구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냐면 y는 x하고의 교점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교점은 뭐와 같냐면 y는 fx 얘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으로 돌려서 해석한다는 얘기지. 그치?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흰색과 보라색의 교점은 흰색과 요 y 콜 x하고의 교점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00번을 보시면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1100번 가볼게. 넓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1100번. fx 3x 더하기 4 3분의 1에 x 더하기 4 x가 음수일 때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지금 얘를 우리가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부터 그려볼게. 얘는 0보다 작을 때 이쪽을 그릴 건데 얘거든. 그 y좌편 4 하면서 y좌편 4가 되면서 기울기 3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기울기 3짜리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 0보다 작은 부분만 그리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릴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0일 때는 4잖아. 이거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되게 완만하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 아니니? fx 그래프가 요놈 아니야?
이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의 역함수는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은 뭐 역함수 구해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y는 x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나지? 이게 y는 x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모습은, 여기 되겠지? 그러니까 역함수의 모습은 실제로는 뭐 이런 모습으로, 뭐 대략 그리면, 이런 되겠지.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되는, 이러한 직선일 건데, 이 빨간 애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어차피 지금 문제가 요 흰색하고 요 사각형의 면적 구할 건데, 걔는 요 반쪽만 구한 다음에 그거의 2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맞잖아, 그지? 뭐 굳이 얘를 뭐 구해가지고 다시 또 교점 구하고 언제 하겠어? 그러니까 나 빨간색의 부분만 그린 다음에, 면적 구한 다음에 걔를 2배 할 거야? 그럼 이 면적 구합시다. 요 빨간색 면적 구해볼게. 요 비금침 요 부분. 그럼 우리가 삼각형 2개를 쪼개서 구할 거지? 요 삼각형하고 요거로 쪼개서 구할 건데, 지금 밑변의 길이는 4로 고정돼 있어. 높이만 찾으면 돼. x좌표가 높이가 되겠어. 구해볼게. 그럼 x좌표를 구하려면 얘하고 3x 더하기 4 얘하고 y 콜 x하고 교점 찾을 거니까 x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되지. 요 교점의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됨을 찾았어. 그 다음 요런 문제 해볼게. 3분의 1 x 더하기 4하고 y는 x하고 교점이야. 그럼 3배 해주시면 x 더하기 12가 3x지. 그럼 x는 얼마니? 6이지. 요 점의 좌표가 6이 됨을 찾았어. 그럼 면적 구할 수 있지? 그 면적은 2분의 1에 밑변은 4야. 높이 얼마니? 2지? 4 곱하기 2.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은 2분의 1에 밑변 똑같이 4. 높이 얼마? 6이지. 이런 게 몇 개 있다? 2개. 이쪽 똑같을 거니까. 답 나왔지? 되니? 그치? 요거만 계산하시면 답이야. 요거 4에다가 2, 6, 12. 16. 2배니까 32. 최종 정답은 32. 면적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 내신은. 그 다음에 유형 24번은 이건 여기 왜 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절대값 함수 그리는 방법은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니? 이거? 기억나니? x에만 절대값 있을 때, y에만 절대값 있을 때, 둘 다 있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나마 1105번이 아주 자주 나왔던 문제지. 그럼 살짝 복습 한번 해볼까, 얘들아? 복습만 간단히 해볼게. 절대값 함수 그리는 법, 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 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X에만 이렇게 절대값 들어간 경우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둘 다 있는 경우. Y에도 절대값이 있고, 그 다음에 X에도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경우. 마지막 네 번째가 그러니까 우변이죠. 이거 우변이라고 하는데, 우변이 통째로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 네 가지 경우지? 네 가지 경우.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그리니? 원래는 절대값 안에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합쳐야 되거든?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반쪽만 그리는 거지. 그치? 반쪽만 그린 다음에, 그린 후, 어떻게 해? Y축 대칭. 그래서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런 경우 봅시다. fx를 내가 예를 들어 볼게. x 빼기 1 이걸로 예를 들어봐. 그럼 얘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어? 얘를 그린다면은 원래는 이거지? x가 양수인 부분 이쪽만 그릴 거야. 그럼 여기 안 그려야지. 요거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이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 이렇게. 다음 두 번째 갑시다.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얘는 어떻게 그려? 얘도 원래 y가 양수일 때, y가 음수일 때 두 개 나눠야 되는데 한쪽만 그리는 거야.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이번에는 x축 대칭이지. 그래서 똑같은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치?
만약에 y에만 절대값이 있어. 이런 거지. 절대값 y는 x 빼기. 이거 그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요 위에 있는 그림은 y는 절대값 x 빼기는 거고. y에만 절대값 있을 때는 y가 양수인 부분 그리면, 요거 잡을래? 요놈인데 y 값이 양수인 부분은 여기지. 얘만 그리는 거잖아, 얘. y 값이 양수인 부분. 그런 다음에 걔를 x축 대칭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지. 세 번째는 x하고 y에 모두 있어.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원래 케이스 몇 개 분류? 4개로 분류해야 돼.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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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원래 4개를 그린 다음에 4개를 합쳐야 되거든? 너무 귀찮지? 그러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일 때. 그게 바로 뭐냐면 1사잖아. 1사분면. 그 다음에 x축, y축 모두 대칭. 그래서 얘도 한번 해볼게. 하나만. 절대값 y, 절대값 x 빼기 1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린다? 얘도 양수, 얘도 양수라면 이런 그래프인데 거기서 1사분면 그러니까 얘지? 1사분면. 얘야, 얘만 그린 다음에 얘를 x축 대칭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걔를 다시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모양이 나온다. 마지막 4번은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이 있으면 얘들아 이 y값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이 y값이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 붙였다는 얘기는 얘는 이 y값은 절대 음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x축 아래 부분을 그냥 훅 접어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그리냐면 y는 fx 절대값 없는 상태 그린 후 뭐니? 접어 올리기지. y축,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예를 들면은 y는 절대값 x 빼기 1이야. 이렇게. 우변에 통째로 있을 때에는 그냥 없는 상태 그려. 그 다음에 x축 아래 부분 훅 접어 올리니까 얘가 이렇게 대칭해서 올라오지?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요 V자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유형 24번은 1105번 간단히 볼게. 1105번은 방정식인데 방정식을 함수로 푸는 거지. 1105번 보시면 절대값에 x제곱 빼기 4 얘 이퀄 a잖아. 서로 다른 내실근이야. 서로 다른 내실근이란 얘기는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로 푸는 거지 얘들아. 이거 방정식을 함수로 푼다는 얘기는 요 함수 따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함수 따로 그린 다음에 교점의 x좌표. 그렇지. 얘만 잘 그리면 돼. 얘는 얘잖아 지금.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 있는 경우니까 접어 올리기지. 그치? 접어 올리기. 그러면 요 함수 먼저 그려볼게. y는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 그리면 요렇게 되는 애인데 요렇게 되는 애. 그치? 걔를 훅 접어 올렸어. 그럼 어떤 그 모양? 이렇게 나오겠지. 접어 올렸으니까 여기가 얼마 돼? 4가 되면서 이런 그래프지. 그 다음에 얘는 y 콜 a잖아. 어떤 선이니? 가로선이잖아. 가로선. 그랬을 때 교점이 4개 나와야 돼. 교점 4개. 교점 4개 나오려면 위치 어디 있어야 돼? 이런 데 있어야지. y 콜 a가 이런 데 있어야지만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 나온다.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그리면 돼. 그러니까 a의 위치는 0보다는 크면서 4보다는 작다. 답이 나왔지? 그래서 거기 1113번 이거 했지 내가. 특히 모의고사 문제니까 좀 신경 많이 쓰자 했지. 얘가 내신이 많이 나오는데 1128번 볼까? 얘가 상당히 많이 나와. 1128번 가볼게. 요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얘가 내신 아주 단골 문제야. 아주. 보시면
여기가 마일이야. 마일이고 여기 3이지? 1,4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F 합성 F 이거에 X가 3이다 이거지. 이거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봐봐. 이거 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좀 어려워. 자, 이거 내가 그냥 해볼게. 봅시다. 지금 봅시다.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이거야, 얘들아. 이 방정식의 실근은 당연히 이 x 자리에 들어갈 놈이 실근, 이게 근 아니니? 그치? 우리 x 값 찾을 거야. 그럼 얘를 다시 표현하면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합성이 됐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이제 고3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 그치? 고3 문제 보면 합성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복잡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치환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알맹이가 뭔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요 fx 얘를 t로 한번 잠깐 봐볼게. 그렇지? 내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찾아야 될 건 x 값들이야. 그런데 항상 합성이 됐을 때는 항상 우리가 치환한다는 걸 잊지 말자고. 요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고3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고3 문제 되게 복잡한 게 많아. 그치? 그거 하려면 그러면 내가 이 알맹이를 t로 봤어, 얘들아. 그러면은 ft가 3이 되는 요 t 값을 먼저 찾아볼게. 그렇지, 1차적으로. 두 번을 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y는 fx지. 문자의 종류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이 3이 나오는. 지금 얘가 그래프가 지금 3이 어딘지는 모르지. 봐, 여기 y좌편 몰라. 3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4가 여기니까 3이 여기 어딘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y값이 3이 나오는 그때 지점이 몇 개 존재하니? 2개 존재하지. 걔를 내가 편의상 t1과 t2라고 이름 붙여볼게. 됐어? t1과 t2가 나와. t1, t2가 나오는데 얘를 만족하는 t1과 t2 두 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나는 x값을 찾을 거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번에는 fx를 내가 t로 봤지. 그러니까 나는 x값을 찾을 거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t1이 나오는 거하고 이 fx가 t2가 나오는 거, 그 x값들이 바로 근이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최종적으로 찾을 게 바로 x값들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요 t1이라고 하는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지. 대략 위치가 0과 1 사이에 있는 애고, t2는 어디 있는 애야? 1과 3 사이에 어딘가 있겠지. 그렇지 않니? 얘는 1과 3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건데, 이거부터 봅시다. 얘를 만족하는 x들의 합이야. 그러면 0과 1 사이, 0과 1이 지금 보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치? 0과 1 사이 어딘가 있을 건데, 여기서 만족하는 요 값이 몇 개 있니? 2개 있지? 2개 있는 게 보여? 2개의 합을 구하래. 대칭성이잖아. 누구에 대해 대칭이니까 2에 대해 대칭이지. 그러면 요 둘의 합은 요 가운데 거의 2배와 같잖아. 지금 여기가 1이지? 그렇지?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이니까. 그러니까 요 두 지점의 합은 얼마가 된다? 2가 돼. 얘를 만족하는 x들의 합은 2야. 그 다음 얘 볼게. 1과 3 사이. 1과 3 사이에 어딘가에 또 t2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교점 몇 개 발생하니? 2개 발생하지. 그놈들의 합이야. 그놈들의 합도 변함없이 2 아니야? 대칭성? 얘도 2잖아. 그럼 답은 얼마야? 4.
다시 한번 봐봐. 합성함수 취한다고 했지. 봐봐. 얘를 알맹이를 내가 t로 봤어.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뭘 따져? ft가 3이 되는 요 t 값을 먼저 찾는다고. 그치? 함수 값이 3이 나오는 거잖아. 3이 여기가 4니까 3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 y 값이 3이 나오는 그 두 지점이 존재하지. 내가 편의상 t1과 t2라고 했어. t1과 t2. 그러면 t1의 대략적인 값은 1보다는 작은 어떤 양수값이겠지, 뭐. 그치? 그 다음에 t2는 뭐 1과 3 사이에 있는 어떤 양수값일 것이고. 그치? 그랬을 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찾을 게 x값을 찾을 거거든. x값. 그러니까 이 fx가 t1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t2가 나오는 그걸 만족하는 x들을 찾으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 t1은 0과 1 사이의 값이잖아. 얘가 0과 1 사이의 값. 그러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걔를 만족하는 값이 여기 두 개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한다. 그것들의 합이잖아. 이 값을 구체적으로 못 구해. 그러니까 문제가 합만 물어보는 거야. 합은 뭐가 되는 거지? 요거와 요거의 합은 가운데 거 2배. 2. 얘도 마찬가지지. t2라고 하는 건 1과 3 사이. 여기 어딘가 있는 애가 a일 건데, 걔가 나오는 x값들 마찬가지로 두 개 존재한다. 그것들의 합은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 2배가 된다. 그래서 2가 된다. 다 합치면 4가 되겠지. 그래서 오늘 숙제가 1128번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복습시험이 함수부터 해가지고 역함수까지 해서 기출들 한번 해볼 거고, 함수 한 2번에 걸쳐서 볼 거야. 그리고 내일 진도는 유리함수 나갈 건데, 우리 유리함수 책을 보잖아. 보면은 204페이지 보시면 유리식이 나온단 말이야. 유리식이 나오는데, 실제로 마플 같은 경우는 얘들아 애초에 유리식이 없어. 마플 시리즈 책 봤니? 근데 이 책은 유독 이상하게 유리식을 많이 넣어놨는데, 실제로 내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유리 함수밖에 안 나와. 유형 12번부터. 실제로는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야. 유리 함수하고 그 다음 무리 함수, 거기만 집중되고 있고, 우리 책은 유리식, 무리식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아예 그게 없는 책도 꽤 많아. 그래서 앞부분 식 쪽은 되게 간단하게 할 거고, 우리는 유리 함수하고 무리 함수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부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개별 질문 있으면 좀 하시고.